경기도 2차 임고특강 서준혁의 밀서 제4장 자기성장 소개서 편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이 장의 필요성이 나와 있고요. 자기성장 소개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이것도 좀 특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의 진정성 파악 및 추가 질문의 근거로 자기성장 소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성장 소개서는 1차 시험 통과자의 합격자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서 자기성장 소개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노량진에서 학원 강사를 할 때 자기성장 소개서 여러분들 거를 몇백 장을 봐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은 제가 자기성장 소개서를 무료로 봐드렸었는데, 자기성장 소개서 쓸 때 여러분들이 제가 딱 자기성장 소개서에서 결론은 뭐다? 너무 시간 투자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성장 소개서는 여러분들 별도의 배점이나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성장 소개서에, 그러니까 자기성장 소개서는 1차 시험 발표,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나서 2차 시험의 세부적인 요강이 발표되면서 올해 이제 2020학년도 자기성장 소개서는 이런 내용으로 뭐 4가지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써야 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온 날 바로 작성을 해서 그냥 그건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썼다가 지웠다가 자꾸 그러신단 말이에요. 대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쓴 자기 성장 소개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외울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건 내 얘기니까. 내가 나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담담하게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 성장 소개서에 기반한 여러분한테 문제를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건 답변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장 소개서는 추가 질문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층 면접에서 구상형 2문제, 즉답형 2문제, 그게 끝나면 한 1분 정도 추가 질문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추가 질문은 사람마다 다 달라. 그 추가 질문은 보통은 여러분들의 자기 성장 소개서에 기반을 해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구상형이나 즉답형이나 생각할 시간이 있고 해야 되겠지만, 추가 질문은 여러분들 자기 성장 소개서 가지고 물어본 거니까,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내 얘기를 물어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점수에서 변별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 본인의 얘기를 내가 쓴 걸 바탕으로 내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거는 답변을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성장 소개서에, 그러니까 1차 발표가 나고 2차 시험 보기 전까지 기간이 길지 않은데, 그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아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성장 소개서는 합격자 발표 나고 그 다음날 정도까지 해서 끝내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다른 그냥 2차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기 성장 소개서에 너무 시간 투자하는 거는 진짜 비추입니다. 그래서 솔직 담백하게 쓰고 내용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진정성 있게 대답하는 것이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써야 된다.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성장 소개서 썼어. 그럼 내가 쓴 자기 성장 소개서에서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 수시에서 요구하는 자기 성장 소개서와 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자기 성장 소개서는 다르다고 하는 점이 되겠고요. 301쪽 보시면 자기소개서 작성의 원칙 11가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건 당연히 기본입니다. 기본. 2가지로 쓰셔야 되겠고요. 나를 중심으로 써야 되겠고. 1차 시험이 끝난 후 자기 성장 소개서 문항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쵸? 내가 왜 교사가 되고자 하는지,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들, 내가 인상 깊었던 책,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내가 존경하는 인물, 내가 좋아하는 책, 감명 깊었던 책, 영화 등등등등, 나의 가치관, 나의 교직관, 나의 교사상, 나의 교육 철학,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에 대해서. 2~3명이 함께, 흔히 자기 성장 속에서는 자기 혼자 생각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3명이 함께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건 뭐 이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자기 성장 속에서는 제한된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와 숫자 사용해서 보기 좋게 만들었고, 그쵸?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합격생 어드바이스 A 선생님, 작년 질문을 토대로 천천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성장 소개서가 좀 막막하니까 여기 이 선생님 봐봐요. 1차 시험이 끝난 후 2차를 바로 준비하기가 버겁게 느낄 수 있는데, 그때 자기 성장 소개서를 미리 한번 써보는 것이 시기상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19학년도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작년에 자기 성장 소개서 문항을 보면서 한번 미리 그냥 써보는 거죠, 미리.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성장 소개서 그 문항들이요, 완벽하게 매년 막 색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써보는 것도 좋아요. 자기 성장 소개서의 질문을 보면 경기도 교육 정책을 묻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맞아요. 왜? 그러니까 경기도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의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기 성장 소개서에도 경기도 교육정책이 자연스럽게 녹아나면 좋겠죠.
답변을 작성 시 줄글로 쭉 적기보다는 밑줄이나 따옴표 등을 활용하면 좋겠고, 자기 성장 소개서를 제출했다면 이제 뭐가 중요하다? 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암기. 맞아요. B 선생님, 자기 성장 소개서 외우기. 자기 성장 소개서는 자유 양식입니다. 표로 만들어도 되고 밑줄 굵은 글씨 썼고,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외우기다. 여러분들이 자기 성장 소개서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나열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만 쓰셔야 되겠죠. C 선생님의 어드바이스. 자소서의 양식은 있지만 그 안에 써야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서술식보다는 개조식으로 키워드 및 표 작성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때 당시에 2016학년도의 문항들이 되겠네요. 지금하고 뭐 비슷비슷합니다. 뭐 예비교사로서 교직권과 교육 철학 정립하는데 영향받은 교육 분야의 책 이름 선정 이유. 이건 뭐 면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경기교육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 2가지 밝히고 이런 과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실천 계획. 대학교 재학 중에 학생과 학교 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봉사 실천 경험 속에 뭐 깨달은 점.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이 우리 반에서 상담하러 왔다. 삶의 경험 토대로 어떻게 용기 북돋아 주는 편지 써봐라. 뭐 이런 것들. 마지막 2016학년도 합격생 어드바이스 D 선생님. 준비 과정. 가장 나다운 내용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작성했다. 시험 후의 소감. 면접에서 추가 문항으로 자기 성장 속에서 4번 문항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문항으로 자소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준비한다면 소박해도 나의 이야기 쓰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 그래서 자기 성장 속에서는 사실 여부를 위한 추가 질문으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실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소서에 너무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쓰실 필요는 절대 없다고요. 거창하게 나는 막 마을교육 공동체도 해봤고 다 했다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거창하게 많이 쓰기보다는 적은 개수를 구체적으로 너무 거시적으로 나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소서 작성의 원칙, 묻는 것만 답하라. 작성에 드는 분량과 자신을 최대한 어필하려는 부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막 많은 것들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묻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는 것이 자소서의 작성 1원칙입니다. 묻는 것만 답하면 돼요. 막 다른 얘기하지 말고 본인 자랑하지 말고. 두괄식으로 글을 써라. 두괄식 서술이란 핵심 문장을 글 또는 문단의 맨 앞부분에 배치하는 서술 방식. 짧고 명료하게 글쓰기. 맞죠? 묘사하듯이 서술하기. 그래서 묘사하듯이 서술하기 원칙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서술한다. 너무 많은 수식어와 습관적인 단어 반복 피하고 나열하지 말아야 되겠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에피소드는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고, 너무 형식적인 자기소개보다 감동이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례가 포함되면 좋겠고,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작성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어야 된다.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나 흐름에 맞게 구성되어야 되겠고요. 글 전체를 차근차근 단계 위험에서 작성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순서대로 풀었을지 장소에 따라 풀었을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겠고요. 참신한 글쓰기, 뻔한 내용이 아니고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글쓰기. 그래서 개성이 넘치는 글쓰기를 해야 되겠고, 나의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쓰는 것이 좋다. 잘된 자기소개서를 컨닝하거나 떠도는 내용을 카피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체험, 나만의 경험 그런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글을 쓰면서 가장 쉽게 접하는 유혹은 과장의 유혹입니다. 과장의 유혹. 그래서 과장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글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장이 심해지면 글이 빈약해지니까. 당연히 검토할 때는 맞춤법, 비문. 그다음에 여러분들 막 이모티콘 사용 그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막 유유 이런 것들. 가능한 간결한 문장을 쓰고 반드시 나를 중심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합격생 꿀팁. 면접 시에 나의 자기성장 소개서를 면접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던 내용을 자소서와 비교해가면서 진위 여부를 비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소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말하다 면접관들이 당황하며 자소서에서 제가 말한 부분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나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확실한 답변을 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면접관의 혼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썼어. 근데 면접 문제에서 그게 딱 나왔네. 근데 내가 더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럼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소서에 쓴 내용을 말해주고 약간의 내용 추가. 그리고 빠른 말 속도보다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여유 있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소서도 그렇고 뭐 면접할 때는요. 308쪽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에 대비하기. 당연히 질문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예상하라. 2차 면접 시험에서 자기소개서는 심층 면접에서 피험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자기소개서에서 도출될 수 있는 질문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자신이 작성한 자소서를 다양한 사람들과 돌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자소서를 나만 보면은 그냥 잘 쓴 것 같아요.
비문이나 맞춤법 띄어쓰기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막 첨삭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스터디 멤버들이 있다면 스터디 멤버끼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로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소서 읽고서 궁금한 점이나 예상된 질문들 서로 미리 나눠보는 것도 좋겠고요. 질문에 관련된 대답을 하라. 그래서 대답자는 대답할 때 항상 두 걸씩, 미걸씩 질문에 관련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거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당연히 태도 중요하죠. 그래서 피험자의 인성이나 말하기 자세, 침착성 등과 같은 태도를 관찰하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말할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야 되겠고요. 면접관 정복하기. 면접관은 3명으로 구성되고요. 그 형식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격 선생님들의 뭐 수계나 이런 걸 보더라도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3명 다 여러분들 말에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한 명은 고개 끄덕하고 한 명은 뭐 여러분들 쳐다보지도 않고 한 명은 막 귀를 파고 있고 막 또 딴 데 보고 있고 아니면 한 명은 막 엎드려서 못 쓰고 있고 당황하지 말고 골고루 시선 접촉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준비한 거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309쪽 긍정적인 태도와 교육관으로 무장하기. 그래서 임용시험 면접의 목적은 각 교육청의 교육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경기도 교육청의 내용들을 잘 알고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포괄적인 교육 총론적 입장이나 각 교육청의 교육관에 맞게끔 긍정적으로 면접 임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면접관들은 누구? 각 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 수석교사, 장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면접관들의 영순위는 교장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두 번째가 이제 교감 선생님.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근무하던 학교 교감선생님도 이제 그 2차에 들어가신 적이 있는데, 수석교사나 또는 뭐 장학사들이나,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은 각 학교의 관리자, 수석교사, 장학사들은요, 하는 일들이 계속 연수받는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 연수받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아, 이 사람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말하는구나. 금방 알아채겠죠. 그래서 최대한 진실성 있고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자소서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